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오늘 10월 19일 수요일 스페인 프리메라 라리가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세비야 대 발렌시아, 두 번째 경기는 헤타페 대 빌바오 경기로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경기 분석 전에 앞서 저희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더 많은 정보와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문의만 주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가족방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세비야 대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자, 현재 세비야 같은 경우는 2승 3무 4패로 승점 9점으로 14위를 기록하고 있고, 발렌시아는 현재 4승 2무 3패로 승점 14점에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5경기 전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세비야는 홈에서 3경기 중에 1무 2패, 득점 2득점, 실점은 7실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두 경기 중에 1승 1무, 득점은 2득점과 실점은 1실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홈에서 두 경기 중에 1승 1무, 패는 없고 득점은 5득점과 실점은 2실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1무 1패, 득점 5득점과 실점은 5실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한번 더 내려오시게 되면은 두 팀에 대한 상대 맞대결을 5경기를 제가 뽑았습니다. 자, 일단 20년 12월 23일날 세비야가 1대0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21년 1월 28일에는 세비야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21년 5월 13일에도 세비야가 1대0으로 이겼고, 21년 9월 23일에도 세비야가 3대1. 자, 그리고 이번 연도 1월 20일에는 1대1로 비긴 전적입니다. 자, 일단은 세비야가 발렌시아 상대 전적으로는 4승 1무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비야가 발렌시아보다는 승률이 맞대결에서는 더 어마어마하게 맞대결이 높죠. 그리고 홈에서가 좀 더 강했습니다. 홈에서는 5경기 다 이긴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또 세비야가 홈 경기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비야 로페테기 감독 경질 이후 나름대로 상승대를 타면서 강등권에서도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파올리 감독은 마요르카전 승리의 의미를 상당히 높게 보는 듯한 인터뷰를 남겼는데, 마요르카가 올 시즌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꽤 힘들게 했던 팀이라는 것을 엄두에 둔하다. 자, 이게 말씀드리는 게, 자, 마요르카가 요즘 그래도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좀 힘들게 상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상위 레벨의 팀이랑 마요르카가 그래도 조금 정도는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세비야 감독이 바뀌면서 마요르카를 잡으면서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두는 것 같죠. 마요르카를 잡고 난 뒤에. 자,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중앙으로의 깔끔한 빌드업이 많이 개선된 모습이고, 골키퍼인 부누에게도 많은 빌드업 가담을 요구했고, 니안추도 가짜 피보테를 쓰면서 위로 상당히 전진시키면서 중앙의 힘을 상당히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은 중앙의 미들필드랑 좀 약간 빌드업을 조금 올리는 추세죠. 그리고 안정적인 경기를 풀어내는 능한 라키티치와 같은 선수들도 좁게 선 양윙인 수소와 라멜레와 같은 최대한 많이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아직 골 결정력이 그다지 두각이 드러내지 못하는 적이 있고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중앙에서의 연계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 멀티골을 득점한 경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골은 나오지만 멀티골 이상만큼 안 나올 정도로 중앙에서는 충분히 밀어주는 것은 좋지만 골 결정력이 선수들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전 경기에서도 쿨데시와의 중거리로 겨우 한 골을 넣었는데 그쳤고, 전형적인 넘버 9 유형 선수들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 라멜라의 원톱에 기용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라멜라 원래 토트넘에 있던 선수죠. 자, 그리고 이선의 퀄리티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방점을 찍어줄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느낌이다. 자, 이 말은 감독이 바뀌면서 중앙
중앙 미드지 부분은 조금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골 결정력 부분이나 공격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발렌시아 꽤 괜찮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4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승무 지금 이렇게 지금 패턴대로 4경기 동안 패 없이 지금 승무로 지금 가고 있죠. 4경기 정도로. 자, 다만 올 시즌 전반적으로 원정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점 제어 능력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는 가투소 감독의 운영 스타일이 선수들의 자유도를 꽤 많이 보장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클루이베르트와 카바니 같은 선수들이 공격 시에는 본인들의 개량 기력과 클래스를 잘 보여주며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지만 수비 시에는 다소 약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세비야랑 조금은 반대죠. 지금 여기 공격적인 부분에는 꽤 올라온 모습으로 득점력도 보여주지만 수비 부분이 조금은 엉망이다 라고 좀 봐집니다. 발렌시아가. 자, 때문에 가투소 감독의 늘 전방에서 활동 범위는 넓거나 조직적인 압박 시퀀스를 보여준 팀에게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편이고 세비야가 최전방에서의 결정력은 다소 좋지 못하지만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 전방에서 연계가 상당히 깔끔해졌고 압박 성공률이 올 시즌 리그 1위에 올라올 정도로 압박의 퀄리티가 좋은 팀이라는 점을 우스러운 점이죠. 감독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비야가 지금 감독이 바뀐 이후 중앙 미드필더 이 부분이 정말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압박도 지금 리그 1위만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렌시아가 내일 어떻게 이 경기 원정인 경기에서 발렌시아가 어떻게 이 세비야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버텨낼지 그게 조금은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자, 그리고 발렌시아가 이번 경기에서는 주도권 잡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자, 일단 이걸 말씀드리는 게 발렌시아가 지금 원정 경기에서 너무 약한 부분도 있고 지금 그리고 최근 4경기 분위기는 좋지만 원정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도 지금 골 결정력 부분만 조금 약한 부분이지 감독 바뀌고 나서 전체적 팀 스쿼드 발 맞는 이런 부분은 그나마 좀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피지컬 개개인 피지컬이 조금 딸릴 뿐이지. 그래서 이 경기를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는 일단은 제가 추천픽으로 하나 드리면은 일단 저득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득점이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한 골 싸움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 경기를 발렌시아보다는 그래도 최근 5경기 전적 중에서 세비야가 압도적으로 또 이기고도 있고 홈에서 세비야가 그래도 내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감독이 아마 보여줄 것 같기도 같고 그 골 결정력만 조금만 한다고 하면은 세비야는 충분히 발렌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자, 그래서 저 이 경기의 추천픽은 저득점과 세비야 승으로도 저는 봐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이 경기의 추천픽은 세비야 승 대 저득점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여기까지 분석이었고 자, 두 번째 경기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킬팩 해드립니다. 요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는 헤타페 대 빌바오 경기입니다. 자, 일단 헤타페 같은 경우는 2승 2무 5패로 승점 8점에 16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 빌바오 같은 경우는 현재 5승 2무 2패로 승점 17점에 6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5경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헤타페는 홈에서 3경기 중에 1승 2패 득점 4득점과 실점은 5실점을 기록을 했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승 1무 득점 2득점과 실점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빌바오로 넘어가서 빌바오는 홈에서 3경기를 치렀지만
2승 1패, 득점 7득점과 실점은 3실점을 기록했고, 원정에서는 두 경기 중에 1승 1무, 득점 5득점, 실점 2실점으로 최근 5경기 전적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팀에 대한 상대 맞대결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맞대결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20년 2월 3일에는 헤타페가 2대0으로 이겼고 20년 11월 30일에는 비겼습니다. 자, 그리고 21년 1월 26일에는 빌바오가 5대1로 이겼고 21년 12월 7일에는 0대0으로 비겼고 22년 이번 연도도 1대1로 비겼습니다. 일단 상대 맞대결은 동일합니다. 1승 3무로 1승 3무 1패로 둘 다 지금 동일하게 지금 5경기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최근 5경기 전적과 상대 맞대결을 보신 거고, 자, 일단은 그러면 헤타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초반 5경기 중 초반에는 2연승을 했지만 3경기 동안에는 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강등권과도 승점이 1점 차이로 좁혀진 상황인데, 하필이면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 빌바오를 만나게 됐죠. 지금 빌바오가 그래도 엄청난 승점이랑 이런 부분이 좀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타페 올 시즌 키워드는 압박. 이전 시즌부터 팀을 이끌었던 키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압박의 강도와 시퀀스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빌바오의 역습 기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니아인을 압박하는 모습이 자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압박 강도에 비해 압박 성공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죠. 압박을 많이 해도 성공률이 낮게 돼버리면 이 뒷공간이 많이 비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이 좀 많이 오른 빌바오 상대로는 그걸 어떻게 커트라인을 칠지 내일 경기가 궁금한 점입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압박 횟수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상황이지만 압박 성공률은 알메리와 함께 리그 꼴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압박의 성공률 자체가 낮다는 겁니다. 압박을 많이 해도 그 압박이 먹혀야 되는 팀이 있고 안 먹히는 팀이 있는데, 무작정 압박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뒷공간이 충분히 많이 비겠죠. 그리고 그 수비 부분도 충분히 속도 제어를 못하게 되면은 충분히 역습으로 골이 많이 먹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아예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때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1대0 석배를 기록하는 등 실점 제어 능력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편, 성공할 때는 엄청나게 압박적인 수비를 잘할 때는 1대0으로 졌지만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그래도 엄청나게 실점을 상위 레벨 팀한테 보여준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을 상당히 내리고 선 굵은 역습 위주로 경기를 나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은 선 수비を내리고 난 뒤에 경기가 시작하면 조금씩 올리겠죠. 상황에 따라서 내리면서 압박을 조금씩 많이 하겠죠. 그리고 다만 위날든 전방 자원들은 폼이 좋은 상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 수비 후 공격을 하더라도 그 피지컬 좋은 스트라이크 선수들이 폼이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골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선수도 폼도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빌바오 상대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득점 가능성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보아도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 5경기를 보셔도 헤타페가 빌바오 상대로는 20년 2월 3일 빼고는 멀티골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4경기 동안. 그만큼 골 부분이 조금 낮은데, 하지만 지금 빌바오는 지금 리그에서는 조금 잘해주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빌바오도 지금 물이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빌바오 보겠습니다. 자, 꼬마 팀에게는 0대1로 패배하면서 무패 행진을 끊겼죠. 엄청나게 연승을 잘 달리고 있었지만 끊겼고, 다수 아쉬운 결과이지만 경기력에서 오히려 빌바오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는 보기가 어려웠던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졌지만 그래도 경기 내용은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전 경기에서도 빌바오가 6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도 경기 주도권을 확보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상위 레벨 팀입니다. 잘하는 팀이죠. 자, 그리고 올 시즌 이나키,
무니아인, 니코 등으로 이루어진 공격진의 파괴력이 상당한 편이고 다소 직선적으로 빌드업이 이루어지는 경기는 있기는 하지만 침투 방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격진의 다채로움 단연 눈에 띈다. 자, 그만큼 선수들만의 움직임이 다 맨날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실점 장면을 2개나 막아낸 만다바가 아니었다면 승리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높았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키플레이어가 될 선수는 무니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상대팀이 역습의 기점이 되는 무니아인을 압박해 빌바오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헤타페도 리그에서 가장 압박이 많이 시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무니아인의 개인기량을 이용해 탈압박에도 성공하고 역습의 링커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다소 호재라는 점을 할 수 있으나 수비적으로는 강점이 보이는 팀에게는 득점의 면에서는 다소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바오가 분위기는 헤타페보다는 훨씬 더 좋고 일단은 내일 이 경기는 빌바오가 내일 원정이지만 그리고 앞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도 지긴 졌지만 경기 내용 부분에서는 충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되고 지금 이 분위기 상에서는 내일 헤타페한테는 이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스쿼드 전력 부분도 헤타페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이 경기를 역배무보다는 그냥 저는 이 경기를 쉽게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내일 이 전력에서는 빌바오가 좀 더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헤타페 정도는 이겨줄 거라고 보고 저는 이 추천픽은 빌바오 승으로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경기랑 이 두 번째 경기에 대한 제 초안 분석과 이론적인 모습만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추천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시면은 링크 있습니다. 링크 파란색깔 글씨로 링크 있습니다. 자, 이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돈 드는 거 없습니다. 무료로 다 가능하고 체험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에 관한 정보도 다 충분히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금전적인 문의는 안 합니다. 저희 다 같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가족방 운영하면서 하는 거지 뭐 돈을 뭐 금전적인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자의 본전 아니겠습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지금까지 저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